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레고랜드 사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후폭풍이 아주 거센 상태죠. 이게 처음 개장했을 때만 해도 고속도로가 아주 꽉 막힐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레고랜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잠깐 빠르게 설명을 해보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2011년에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랑 강원도가 함께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개발을 시작하자마자 선사시대 유적이 세계 최대 규모로 발견이 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된 거죠. 어찌어찌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지만 하필이면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또 공사가 중단이 돼요. 계속해서 공사가 미뤄지고 개장도 미뤄지면서 비용만 크게 불어난 거죠. 결국 이 레고랜드 프로젝트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서 설립됐던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레고랜드가 계속 뭐 때문에 막히고 뭐 때문에 미뤄지고 이러니까 누구라도 선뜻 돈을 빌려주기가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누가 보증을 서게 되죠? 강원도. 그죠. 강원도가 보증을 서게 돼요. 총 2,050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회생 그죠. 회생 신청을 하게 되죠. 채권은 신용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신용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국가에서 2,050억 규모의 채무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정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당연하고 회사채 시장에 심각한 경색 조짐마저 시작이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저축은행 PF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뒤늦게나마 정부가 나서서 50조를 쏟아붓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약간의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ABCP 부도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ABCP는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의 줄임말인데요. Asset Backed라는 말에서 유추를 해보면 알 수 있듯이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증권이란 말이죠. 분명히 이 실물 자산이라는 든든한 담보가 있는데 왜 부도가 난 걸까요? 일단 뭐 주식하고 채권하고는 분명히 다른 자산이잖아. 주식은 만기가 없고 채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만기가 있어. 근데 그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리파이낸싱, 원리금을 다 갚아버리고 다시 빌려야 되잖아. 근데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빌리는 게 조금 힘들어지고 있지. 근데 이것도 정부가 보증을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부가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문제가 커지게 된 거야.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보자. 이수한테 누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이수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아빠를 보증을 세웠어. 처음엔 내가 보증을 해줬어. 근데 이게 좀 이자가 좀 높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보증을 거부를 했어. 나 이제 그만할래. 그랬어. 그럼 채권자는 너한테 어떤 행동을 할까? 빨리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그래, 그래서 부도난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2,050억 규모의 ABCP를 발행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강원도가 신용 공여를 했는데 신뢰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섰으니까 당연히 높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강원도가 약속했던 보증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였어. 강원도도 어쨌든 정부 아니야. 지방정부, 지자체에서 보증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정부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강원도 새로운 도지사가 촉발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분한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가 없어. 그 문제를 일단 촉발시킨 장본인이니까 그건 거기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 하지만 무조건 그가 다 잘못했다라고 그러기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 이수야, PF가 뭐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그거는 이제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죠. 담보가 없어. 사업성만 가지고 그 그림만 가지고 청사진만 가지고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담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일단 아빠가 말씀했듯이 실물 담보가 아니고 미래에 들어올 현금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이자율은 신용 이자율만큼이나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 카드론 생각하면 돼. 집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하고 카드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이자가. 왜? 그만큼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거야. 게다가 그것은 이번 도지사가 한 게 아니고 이전 정부부터 했던 사업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 남의 똥 내가 치워야 되니?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예전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요즘에 뭐 금리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10%를 넘어서는 금리를 보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러다가 지자체 생각에서는 이러다가 나까지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강원도가 사실 트리거가 되었다는 얘기야. 거기서 촉발점이 됐던 거지. 사실은 거기서 안 터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PF 금리가 10%를 넘어서고 많은 부분에 수탁 거부가 막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터질 문제였다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찌됐건
이번에 강원도가 무조건 책임지고 꼭 상환하겠습니다를 밝혔으니까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이수한테 사기를 딱 쳤어. 그런데 이젠 다신 사기 안 칠게 라고 얘기하고 이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신용사에서 일단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째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노력?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길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일단 체한펀드 20조 원,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16조 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 원,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 지원 10조 원 등 총 이렇게 대략 50조 원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체한펀드는 1조 6천억 원 규모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해서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 ABCP 등 회사채 CP 매입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매입 한도는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또 올리기로 했어요. 사는 기은의 매입 프로그램 자녀 매입 여력은 5조 5천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부동산 PF, ABCP 관련 시장 불안 안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을 하기로 했죠. 또 PF, ABCP 차원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자체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3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무슨 발음 테스트하는 기분이었는데 아무튼 뭐 대충 이 정도면 좀 대책이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생각은 어떤데? 사실 돈을 쏟아붓는다는 게 원인 치료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0조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아무리 큰 돈이라고는 하지만 이 무너진 신뢰를 50조로 다 메꿀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고. 아빠가 쓴 책에서 남자 이야기, 여자 이야기 봤지. 거기서 여자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 빨리 그걸 빨리 달래줘야지. 안 그러면 마음의 벽이 자꾸 생겨서 높아져서 그 결국은 부술 수가 없게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금융도 마찬가지야. 이게 신뢰가 일단 초기에 무너졌을 때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일단 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내 말은 50조를 쏟아부었지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최근에 동부건설에서 받기로 했던 135억이 빵꾸가 났다는 얘기는 들었었지. 그 바람에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줄부도가 나게 생겼어. 만약에 이 일이 정말 발생하게 되면, 줄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50조가 아니라 500조도 힘들 거야. 게다가 최근에 춘천시가 동춘천 개발단지를 위해서 돈을 좀 빌렸잖아. 거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불되던 이자가 5.6%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18%까지 올랐어. 정부도 못 믿겠다는 거지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정부가 부랴부랴 50조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다는 거지.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의미해. 근데 이 50조라는 게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큰 돈인데 이렇게나 큰 돈을 쏟아 부어도 해결이 안 되면 얼마를 쏟아 부어야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50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뭐 3조 뭐 이런 식으로 한계를 두면 안 돼. 그거보다는 최종 대부자의 무한정 끝까지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만 해결될 수가 있어. 옛날에 드라기 총재가 그래.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50조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이 시장으로 나가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모두가 예상하듯이 물가는 더 오르게 될 거고, 그렇다고 또 더 금리를 올리자니 기업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할 거고, 한국은행은 이럴 때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수가 나한테 앞으로 100번을 물어봐도 대답은 같아. 무조건 물가를 잡는 게 원칙이야. 이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 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다 죽는 거야. 그런 예는 뭐 짐바브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최근에 튀르키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예시들을 다 제시할 수가 있어. 우리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물가를 잡는 게 원칙이야. 아빠 책에서도 나오죠. 연준의 최고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인플레이션 파이터.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어쨌든 망하는 기업들도 생긴다는 거잖아요. 당연하겠지. 망하는 기업도 생겨. 하지만 살아남는 기업도 있지. 살아남는 기업은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춘 단단한 기업이 되겠지. 슬픈 일이지만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그 일일이 망해가는 회사들한테 개입을 하게 되면 살아는 나겠지만 결국 좀비 기업이 된다고. 정부만 믿고 마치 온실 속에 재배된 그런 화초처럼 힘없는 그런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더 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금융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보면 돼. 조셉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
아씨. 나도 찬성해요. 이번 주에 안 그래도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국장도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어요. 금리를 올려서 기대 물가를 조속히 찍어 눌러야 한다. 크리슈나무르티? 내가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레고랜드 사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레고랜드 사태는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원인을 제공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PF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졌는데 강원도가 지급 보증까지 철회를 하면서 자금 경색까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속도였는데요. 조금씩 봐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예전에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가 했던 whatever it takes 같은 단어가 들어가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과거의 경험치를 보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버지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나마스테. 나마스테.